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의 이정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GRE 시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시험이 짧아지게 되고 우리 이제 이슈 태스크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슈 태스크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23년 9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GRE 시험이 전체적으로 짧아져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rgument task가 없어지게 되었다 되겠습니다. 자, 일단 표를 보시고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RE 시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아규멘트 토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시험 시간이 그래서 4시간에서 2시간 안쪽으로 변화하게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버벌이 40문제였다가 27문제로 줄어들게 될 거고 퀀트가 40문제였다가 27문제로 줄어들게 될 거고 뭐가 없어질 거냐면 더미 섹션이 없어질 거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규가 없어지고 이슈만 남는다. 이게 중요하죠. ETS도 공식 프레스 릴리스 자료에서 언론 발표 자료에서 argument를 없애지만 나머지는 다 동일한 질문의 유형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뭐 버벌 퀀트 다 그렇게 계속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라이딩 섹션만 놓고 보자면 이게 왜 큰 변화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GRE 라이딩 목표 점수는 대부분 3.5점이에요. 여기서 4.0점까지. 요게 보통의 목표 점수라고 보시면 되시고 4.5 이상은 고득점이라고 판단하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에 아규를 더 잘 썼어요. 그리고 누구는 잘은 못 썼어요? 이슈는 사실 잘은 못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ETS의 통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ETS에서 발표한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뭐였냐면 아규를 4점 맞고 이슈를 잘 못 썼다고 쳐봅시다. 3점. 그래도 평균을 내면 얼마예요? 3.5점. 이게 우리의 기본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규가 없어지니까 누구를 생으로 잘 써야 돼요? 이슈를 그냥 생으로 잘 쓰셔야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슈 태스크란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종류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슈를 너 자신의 평가를 말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슈 시험에 나오는 이 토픽들은 ets.org 가시면은 싹 다 공개 노출이 되어 있어서 다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GRE 라이딩 이슈 태스크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항 대립에 접근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분법적 접근을 한다는 거죠. pragmatism이 있으면 그 반대에는 idealism이 있을 거고요. job perspectives가 있으면 그 반대 개념에는 interest가 있을 거고요. elitism이 있으면 그 반대 개념에는 egalitarianism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편성의 장점이 있다면 uniqueness, 특수성에도 장점이 있을 거고요. uniformity의 장점이 있다면 diversity에도 장점이 있겠죠.
두 번째, issue는 과도한 정도의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issue prompt, 즉 주장에 이렇게 과도한 정도의 언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오직 반드시 참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instruction은 discuss the extent to which you agree or disagree. 동의 혹은 반대하는 정도를 말해보아라 라는 인스트럭션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인스트럭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인스트럭션이 의미하는 바는 정반반 구조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즉 100% 동의나 100% 반대가 불리하고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정반반 구조라는 것은 바디 1에서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동의할 수 있고 바디 2에서는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아니한 면모도 있다라는 걸 부각시켜서 이 양쪽 면을 다 골고루 점검한다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슈 토픽의 공통된 thesis는 물론 저자의 주장이 맞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항상 참은 아니다. 얘가 여러분들 이슈 페이퍼의 공통된 정답 thesis입니다. 자, 이슈 태스크를 쓰실 때는요, 논리와 예제를 사용하실 건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설명을 논리라고 하고 해당하는 논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예제도 필요합니다. 예제는 보통 역사적 인물, 사건 시사적 내용, 학문적 지식이니까 이슈 태스크는 여러분들 전공 얘기하셔도 되세요. 보편 상식, 그리고 hypothetical example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실제 인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상의 인물이나 상황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즉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hypothetical example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슈 에세이의 구조는 간단히 보시면 인트로에서 저자의 주장과 thesis가 들어가고 바디 1에서 일부 동의하시면서 논리와 예제 2개 들어가고 바디 2에서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면도 있다라고 반대하시면서 논리와 반대할 수 있는 예제 2개 들어가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슈의 기본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3.5에서 4점의 목표 점수를 가지신 분들은 바디 2까지의 구성을 일단 목표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 이상은 무조건 바디 3를 구성해 주셔야 되세요. 바디 3에서는 다시 한번 반대에 들어가시면서 반대하는 예제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 conclusion에서는 thesis가 반복되게 되며 따라서 이슈 에세이는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350에서 550자 내외의 에세이를 주로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트로에 저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서머리 들어가실 거고 여러분의 thesis 들어갑니다. 그러나 역접으로 돌리고 나서 저자의 주장은 항상 참은 아닌데요. 다음에 reason과 example을 통해서 why this is not always true. 왜 이것이 항상 참이 아닌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1에서는 일부 동의 들어가실 건데 그래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라고 저자의 주장에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면을 바디 1에서는 주장하실 겁니다. 이때는 적절한 논리와 예제 2개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body to에서는 반대 들어가실 텐데요. 역접 접속사 사용해서 그러나로 뒤집어 주실 거고 body to의 topic sentence는요. 사실 this와 매우 유사해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논리와 예제 두 개 나오게 될 겁니다. body 3 가는 경우 게다가 다음의 예제를 보면 더욱더 반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제, 세 번째 예제, 네 번째 예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결론, this 재반복. 따라서 저자의 주장은 cannot be agreed in full.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슈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얘예요. 이항 대립. 보시면 의미적으로 대립하는 관련된 용어나 개념의 쌍, 즉 페어라는 거죠. 그래서 a pair of contrasting concept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실제 존재하는 이슈 토픽들이고 실제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 토픽들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Government officials should rely on their own judgment rather than unquestioningly carry out the will of the people they serve. 자, 이 토픽은 정부의 지도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니라 즉 누구의 판단? 엘리트의 판단, 전문가의 판단, 지도자의 판단을 더 중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원에서는 그래요. 지도자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바디2에서는 국민의 여론, 국민의 뜻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민주사회에서는요 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또 요런 토픽의 내용도 있어요. effective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 여론에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슈 태스크는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국민의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역시 민주사회에서는 사실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 바디2에서는 그러나 지도자라던가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예제를 하나 더 보시면 자, 첫 번째 주장은 저자가 디스커션을 하는데 contrasting points of view,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디스커션을 해야지만 progress,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디스커스를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디2에서는 저희는요. 그러나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반대 개념을 집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생긴 토픽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얘도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We can usually learn much more.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People whose views we share.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rather than 누구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러면 이 두 번째 주장의 저자는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body to에서는 우리는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반대되는 의견을 같이 섞어서 디스커스하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항 대립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부연이 사실 여러분의 고득점을 결정하게 될 텐데 부연이란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Many important discoveries or creations are accidental. 많은 중요한 발견들은요,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써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디 1, 그래요. 우연의 산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콜럼버스의 discovery of the American continent, 미국 대륙의 발견은 어디를 가다 발견했죠? On the route to India, 인도 가다가 발견했죠. 그러니까 우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뭘 시작했어요? 임페리얼리즘의 확장과 팽창이 시작됐죠. 이 내용을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 이렇게 씁니다. 콜럼버스가 그랬어요. 미국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3점이에요. 여러분은 뭘 배우시게 될 거냐면 얘를 부연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부연이란 건 이런 거예요. 콜럼버스는요, 미국 대륙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어요? 인도 가려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것은 바꾸어 놓았어요. 뭘 바꾸어 놓았어요? 역사의 줄기를 바꾸어 놓았어요. 어떻게 바꾸어 놓았어요? 이때부터 제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힘을 확장하기 시작했고요. 콜로니얼리즘의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지구의 여러 지역들이 커넥티드 되기 시작했거든요. 3.5에서 4점짜리 확장입니다. 여기가 제가 여러분께 기대하는 정도의 부연이에요. 근데 여기서 언어가 조금 더 유려해진다 4.5, 언어가 매우 유려하다 5점 이상이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GRE 라이딩의 이슈 태스크는요,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 또 보여주셔야 되시고 설득력도 보여주셔야 되는 라이딩 과제예요. 저희 이제 강의는 GRE 이슈 태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GRE 라이딩 이슈 태스크의 대부분의 토픽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구, 즉 구조, 논리, 예제 같은 것들 다 제공해 드리게 될 거고요. 어떠한 전략으로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수강 스케줄을 계획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 GRE 라이딩 이슈 태스크는 크게 기본반과 실전반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본반이 홀수달과 짝수달 두 달 완성 과정이고 실전반이 홀수달과 짝수달 두 달 완성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총 4권의 교재가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본반 2달을 마쳤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시험장에 가서 모니터 위에 뜰 이슈 토픽을 공부했을 확률이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반을 한 권 더 하셨으면 이 확률이 몇으로 늘겠어요? 75%로 늘겠죠. 그러면 실전반도 2달 다 끝냈으면 내가 공부한 것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어요? 저는 99%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본인의 목표 점수가 3.5인 경우는 이렇게 2달만 끝내셔도 돼요. 이게 3.5점의 점수라는 거는요. 이렇게 기본반, 홀수, 기본반, 짝수 이렇게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 기본반, 홀수, 실전반, 짝수 이렇게 끝내셔도 여전히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일단은 기본반을 전후반을 동시 수강하셔서 한 달에 끝내셔도 되시고 기본반으로 2달 혹은 주말반으로 2달, 2달 과정으로 끝내셔도 되시고 기본반을 끝내시기를 저는 권유드립니다. 목표 점수가 4점으로 올라가신다면요. 이제는 2권 가지고는 안 돼요. 50% 갖고는 안 됩니다. 75%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3권은 들으셔야 된다. 자, 이런 경우는 기본반 전반과 후반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실전반을 홀수달을 들으시던 짝수달을 들으시던 둘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되시겠고요. 이 과정은 2~3달이 걸릴 수가 있는 과정인데 얘를 주중 실전반과 주말 토요일 기본반을 동시에 수강하시면 주중 2회, 토요 1회, 이렇게 수강하시면 2달 과정으로 3권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센터에 가서 모니터 위에 토픽이 뜰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배운 토픽이 나올 확률이 75%면 꽤나 괜찮은 확률이죠. 4점 이상은 반드시 3권을 끝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5점 이상은요, 이제 다른 수가 없어요. 다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반도 홀수 짝수 다 들어야 된다는 소리고 실전반도 홀수 짝수 다 들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2달, 3달 혹은 4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제가 권유드리는 수강 스케줄은 주중 실전반과 주말 기본반을 2달간 동시 수강하시는 거예요. 주중 실전반이 일주일에 2회 진행되게 될 거고 주말 기본반이 토요일에 1회 진행되게 될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학원에 나오시면은 동시 수강으로 기본반과 실전반을 둘 다 끝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강 스케줄 계획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GRE 라이딩을 강의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면 더욱더 풍성한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